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간적인 TV입니다. 얼마 전 대우그룹 김호중 회장이 한많은 인생을 접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대우그룹 해체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생전 김 회장이 그룹 해체의 원인에 대해 김대중 정부 경제팀에 의한 기획 해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경제부 기자로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시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대우자동차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취재했던 내용을 통해 대우그룹은 누가 해체시켰는지, 김호중 회장은 누가 죽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즉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한국 경제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대기업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에 앞서 김 회장의 경영 철학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자동차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을 수 있다며 대대적인 세계 경영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소련 연방에 속해있던 동유럽이 탈퇴하거나 독립하는 등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련 연맹에서 탈퇴한 동유럽의 경제는 보잘것없이 빈약했으며 그 틈을 노리고 김 회장은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동유럽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유럽에선 대한민국은 몰라도 대우하면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대우가 동유럽을 먼저 치고 들어가자 미국과 일본 등 자동차 회사들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자동차 시장을 대우에게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결국 IMF 통해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갖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가 대우그룹 해체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김대중 정부를 압박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IMF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대우그룹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IMF의 자금줄은 미국과 일본 등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는 조건 대신 눈에 가시였던 대우그룹 해체를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우그룹 부채가 높았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대기업들도 부채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대기업은 대우그룹보다 부채가 높은데도 살아남아 지금은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대우그룹 회생방언을 둘러싼 일화를 소개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 전 회장에게 대우그룹 소생방언을 직보하라고 했는데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김 전 회장과 대립해 그의 보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결국 대우자동차 등 6개사만 회생방침이 결정됐다며 김 회장과 경제관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구제금융으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김대중 정부는 결국 IMF 말대로 대우그룹 해체에 돌입했다는 것이 또한 당시 경제계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대우그룹 해체로 화병을 얻은 김 회장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베트남 등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1967년 대우 실업에서 뿌리를 내린 대우그룹은 재계 2위까지 올랐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계획적인 대우그룹 해체냐, 방만한 경영에 의한 해체냐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김 회장 장례식장에 DJ 정부 경제 강요들은 외면했다는 보도를 보면 무엇이 있긴 있습니다. 일간경인 TV였습니다.